네, 안녕하세요. 강원도민일보 6.3 대선 직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 박지은입니다. 자, 오늘 이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국민의힘 강원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사선의 한기호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기호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좀 야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도민들께서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실 테니까. 네.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대선까지 딱 15일밖에 안 그렇습니다.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또 이제 공식선거 운동 시작 이후에 뭐 여러 지역을 다니시고 또 지역구는 물론 곳곳 다니시는데 좀 체감이 어떠세요? 우선 우리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신다. 이게 지금 제일 큰 약점입니다. 우선 대통령 후보로 처음 나오신 것도 나오신 거고 또 그동안에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난산의 난산을 거쳐서 후보가 되셨었고 그리고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도 장관님을 하시기 전에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할 때 그 당시에는 벌써 시간이 갭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우선 선거 운동을 하는데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제일 급하게 우리가 도민들께 접근해 가야 되는 첫 번째 과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후보와 우리 후보의 어느 점이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으로 접근해 가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후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게 약하다 보니까 우선 김문수 후보가 대학교 어디 나왔냐? 서울대 상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잘 모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에 대한 문제, 부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쌓여왔던 미래에 갈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해왔던 이 자체가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운 점이고 이게 지금 제일 중점을 두고 우리가 선거운동하는데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지만 이 당내 단일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잡음과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뭐 당내 분위기 괜찮은가요? 그 당시에 마지막까지 경선에 끝까지 남으셨던 분이 한동훈 후보인데 한동훈 후보가 내일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하시겠다 그러고 저는 그래서 중앙 그 선대에다가 한덕수 전 총리님도 좀 현장에 나오시길 바란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민주당처럼 이재명 후보가 유일한 사람으로 거기까지 갔지만 우린 8명에서 4명으로 4명에서 다시 2명으로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은 남을 지지하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이쪽으로 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봉합하는 과정이 너무 짧아서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함께 경쟁했던 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당을 위해서 합류해 주느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고 중앙 캠프에서 그리고 또 우리 김문수 후보님도 이런 점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그 당시 경쟁했던 분들을 함께 가자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데 이제 뭐 계엄과 또 이제 대통령 탄핵 국면 초유의 상황 속에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는 좀 어떤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되는지 의원님 여기에 즉석으로 한번 써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두 후보의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실제로 대학교 때 노동운동을 이제 학생운동을 했죠. 그러다가
제적을 2번을 당하고 나와서 다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실제로 당시에 우리 경제 성장이 하도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앞에서 빨리 달리면 뒤에는 처지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뒤에 완전히 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으로도 많이 소외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소외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끌고 가야 된다는 이런 점에서 정말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나라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복리 증진 이런 부분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는 뭐 지금까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변호사가 된 이후에 검사 사침으로부터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말로는 공익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얘기했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은 한꺼풀씩 벗겨냈을 때 진짜는 어느 건지 모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안과 밖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진짜와 가짜의 대결 이렇게 대선 시대정신 해주셨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도 많이 나오는데 물론 뭐 결과를 다 맹신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일강 일중 일약 이렇게 이제 3파전 구도로 짜여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보면은 좀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흐름인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 국민의 의사가 100% 반영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느냐. 근데 좀 1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2000명도 하는데 1000명이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숫자로 봤을 때 3%입니다. 3%면 1000명이면 30명이죠. 3%니까. 그러면 3%이기 때문에 30명을 강원도의 그 여론의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상이 적기 때문에 제가 봐서 여론이 다는 아니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과거의 선거에서 어땠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 2002년도를 상당히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할 때 마지막 여론조사가 이회창 후보하고 약 15%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2% 이상 노무현 대통령이 이겨가지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렇게 보면 여론조사한 거에 플러스 2%까지 합친다면 약 17%가 뒤집어졌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 우리 30% 박스권이라 그러면 지금 그때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여론조사한 걸 누계를 낸 것을 이렇게 보면 한 15% 정도 됩니다. 물론 어제 나온 것 중에 뭐 서울 지역이 이겼다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제일 근접한 것은 지금 여론조사도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르니까 7 내지 8%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다 합치면 지금 한 15%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봐서 노무현 대통령도 뒤집었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는 훨씬 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김문수가 누구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살 것이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만 어필이 된다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계엄 사태에 대한 걸림돌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계엄령이 발령됐을 때부터 계엄은 잘못됐다.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군인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없다. 제가 특히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도 사람입니다. 군인이 명령을 내린다고 무조건 위법하거나 또 비인간적이거나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전쟁 때 적과의 전투라면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을 상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계엄은 잘못됐다. 이건 당의 한 사람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잘못됐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부족하겠죠. 국민들이 생각할 땐. 그러나 저도 지금 요새 다니면서도 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저도 100배 사죄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엄 사태는 참 우리한테는 너무나 아픈 상처지만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제 자진 탈당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오히려 출당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에서는 뭐 출당을 시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어떤 형태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탈당이 됐으니까 그것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또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당장 그 수사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를 감정적인 것으로 선거에 이용하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준엄하게 판결을 받는 게 이게 맞는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선거전이 정말 뭐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어쨌든 뭐 지지층을 최대 단속하고 또 중도층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범보수 진영의 이제 단일화, 특히 이제 어제 또 1차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또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협공을 여러 번 했는데 범보수 후보 단일화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그 단일화를 이제 그 목표로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지향점은 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하고 당 대표할 때 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끝나고 나올 때까지 제가 사무총장을 하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만 많은 점을 제가 생각부터 공유하고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목표가 김문수 후보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추구하고 지향하는 목표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제 TV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 단일화도 누구보다도 쉬운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정몽준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할 때는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이런 얘기까지 하죠. 재벌 해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질적이고 서로 안 맞는 후보끼리 그 단일화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선 지향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단일화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범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또 이준석 대표하고도 또 일도 같이 호흡도 잘 맞추셨고 또 개인적으로 정말 막역한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또 한 말씀, 뭐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저는 이준석 후보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또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점이 저는 더 시너지 효과도 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서 우리가 뜻하고 지향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또 국민들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정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함께 이번에 대통령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띄워주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이 영상을 아마 보게 될 것 같네요. 자, 그 김문수 후보 아직 강원도 방문은 아직 안 했는데 좀 언제쯤
방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는 일단 없습니다. 예. 제가 그 캠프하고도 매일 이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 때 제 느낌도 캠프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 후보님 일정도 이제 확인을 하고 하는데 이번 주는 뭐 아시다시피 TV 토론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없고 다음 주에 오실 것으로 이제 날짜는 지금 확정을 못 줬으면 다음 주에 오시는 걸로 일정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오겠다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선거운동하러 다니면 후보는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음 주에 꼭 오십니다. 그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한동훈 전 대표도 우리 강원도에 오실 겁니다. 원주를 아마 제가 22일 날 가시는 걸로 돼 있고 오늘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행사를 하실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도 한번 오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주도 가신다고 하니까 춘천은 뭐 한동훈 그 전 대표님은 아버님 산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춘천도 오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5월 황금 연휴 기간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뭐 2박 3일에 걸쳐서 뭐 이제 경청 투어를 강원도 편을 하면서 12개 시군을 이제 다 돌았고 이제 첫 강원도 방문 지역이 또 철원이었습니다. 네. 강원도 접경 지역들 많이 돌았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당연히 뭐 이제 민심이 바뀌었다, 분위기 너무 좋았다, 이제 이런 여론들을 또 많이 전하고 있는데 또 어떠신가요? 제가 이재명 후보가 왔다 간 가게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저도 국밥을 먹고 또 화천도 갔었고 양구도 갔었고 이재명 대표가 갔던 곳들을 이제 저도 가서 말씀도 듣고 했는데 후보 쪽에서 호응이 좋았다고 얘기하지 호응이 안 좋았다고 얘기한 경우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당 대표로서 우리 접경 지역에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철원 지역에는 육사단이 이제 철원 지역에서 부대가 나가야 되고 또 화천은 27사단이 없어지고 양구는 2사단이 없어지고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제가 입법 발의를 한 게 무슨 입법 발의를 했냐. 과거에 주한 미군들이 부대를 평택으로 옮길 때 그 당시에 주한 미군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거의 유사하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누구 때? 문재인 정부 때 안 해준 거예요. 그 법이 통과가 돼서 지역에 그런 경제적인 충격이 오는 것을 막아줬다면 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화가 나는 게 그러면 말로는 립 서비스는 하지만 접경 지역에 해준 게 뭐냐? 그럼 그 당시에 접경 지역에 애로사항을 풀어준 게 뭐냐? 통수권자로 군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해준 게 뭐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도 우리 지역에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줬냐? 안 해줬지 않냐? 그때 안 해줘서 이번에도 뭐 화천에 제가 평화의 댐까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가 풀었습니다만 그 힘들게 이제 이렇게 풀어온 거죠. 그러면 당시에 그 조그마한 군의 지자체 일개 사단씩 없어지는데 그 경제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왜 그 법도 통과 안 시켜주고 그럼 법이라도 통과 안 돼서 민주당이 그럼 법안 발의한 게 있으냐? 그것도 없었잖아요. 그러고서 지금 접경 지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거짓말이고 가짜는. 해준 거 하나도 없이 립 서비스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접경 지역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그 산층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하고 가짜처럼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경우도 접경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나오는 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나. 표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지역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앞으로 좀 대선 결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이제 또 강원도 표심으로 좀 얘기를 하면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18개 시군에서 아주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좀 위원장님 예상 득표 예측 한번 해주시면요. 강원도에 이제 크게 이겼던 경우가 이제 여러 번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21만 표를 이겼죠. 당시에도 18개 시군이 다 이겼고 21만 표를 이겼는데 당시에 서울서 20만 표를 졌어요. 그래서 서울 20만 표를 까고 만 표가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12만 5,336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여 표를 이겼는데 18개 시군을 다 이겼죠. 근데 지금 강원도가 물론 우리 지역의 당협위원장 또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로 뜻이 모이지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부 다 이제 동참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다면 15만 표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왜 김문수인가 말씀해 주신다면. 사람이 달리는 자동차가 그 커브를 돌면 속도가 있으면은 전복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던 길을 방향을 확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오직 자기 일생 자체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서민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실 뿐이라는 것은 몸으로 증명한 겁니다. 몸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 이것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당이 안고 있는 하나의 우리도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게 계엄의 리스크.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게 이제 문제지. 후보 대 후보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김문수가 당연히 국민들이 선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당의 리스크가 지금 있다는 것, 전임 대통령의 리스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애 요소인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게 우리 선거운동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남은 15일 동안 잘 하시고요. 자, 오늘 이것으로 강원 도민일보 6.3 대선 직격 인터뷰 국민의힘 한기호 강원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